잘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를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다시 이 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바로 고가놀이의 패턴입니다. 저는 세력에게 욕먹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고가놀이라고 하면 세력의 전유물일 것이라는 많은 상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오늘 고가놀이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어떤 타점에 공략을 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 같은 겁니다. 자,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라고 개수가 정해진 종목의 주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맞추어서 매물대들을 많이 끌어들이고요. 종목들을 우선 매입을 하고 시세가 올랐을 때, 수요가 많아졌을 때 되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가치 투자와 큰 별반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세력도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조직의 시장 자율 경쟁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분들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불법이 맞고 시장 교란의 한 형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정판으로 근본적인 원리부터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계절을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지금은 겨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춘삼월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겨울 정도의 에어컨 관련주를 사면서 여름이면 덥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큰 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에어컨 주식을 삽니다. 가치 투자에 기인을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름이면 몇백 년 만의 더위다, 몇십 년 만의 더위다 라고 하면서 여름이면 굉장히 더울 거야. 와, 엄청 덥겠다, 이런 상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름이면 당연히 냉방이죠. 냉방 관련주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상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삼땡 에어컨 혹은 위니아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총액이 벌써 캐파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조금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녀석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풍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죠. 폐질환에 에어컨이 직격타고 천식에 고속도로처럼 뚫려있다. 야, 이제 우리는 에어컨을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냉매 같은 경우가 있는 선풍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조금 더 헬스케어가 움직일 거고, 이런 에어컨도 결국에 피부에도 안 좋고 폐질환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곰팡이나 천식을 예방하고자 속된 말로 허위 정보가 혹은 허위 후속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폐가 평화롭고 시원하고 폐질환에 직격타라는 말, 그리고 천식의 하이웨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요. 시원하고 건강하면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웰빙적인 상품군이 항상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편승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풍기인데요, 위로 바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신기술이랍니다. 아이스팩만 이 안에 넣으면 에어컨처럼 바람이 나온대요. 그래서 선풍기의 아래에다 얼음만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신기술이라고 포장을 하고요. 앞으로서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가 엄청 대단하다. 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복합된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복합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세력은 복합된 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보다 부가 커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휴대폰은 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전화기에 컴퓨터가 들어와 버렸죠? 자, 이건 복합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요, 수영장, 백화점,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주상 복합이라고 표시합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복합이 되는 건 주보다 부가 커야 되는데요. 자, 이게 얼음이 큽니까? 아니면 선풍기가 큽니까? 선풍기가 크잖아요. 얼음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요. 복합이 되지 않은 상품군을 복합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면서 이런 상품군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여러 선생님들 혹은 나름 큰 손님분들도 이슈가 생기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건강이 대세이고 헬스케어가 대세라면 저는 종목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추천도 아닙니다. 사무처니 바이시클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 이거 같은 경우 월봉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힘들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나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집을 언제 하는지는 초보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차트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씩은 인식을 하시죠. 건강이 대세이고 헬스케어가 대세라면 또 하나 피해 종목이 세종대왕의 세와 의학을 합친 용어죠. 세구종 메이데카르. 자,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죠? 메디칼을 말하는 겁니다. 메디칼. 자, 아무튼 이런 종목처럼 안 좋은 모습들을,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혹은 이 친구들이 언제 매집을 하는지, 언제 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 지점을 읽을 수 있다는 소리도 되잖아요. 가봅시다. 개미 투자자분들은, 일반 투자분들은 여기에서 진입을 하시고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거 이동평균선이 이번에 부딪히니까 이쯤에서 한번 준다니까 라고 해서 시드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때쯤 진입을 합니다. 자, 음봉 공략이 정석이기는 한데 여기서 양봉 돌아섰으니까 이때쯤 들어갔다가 사례가 모두 다 안 좋게 끝나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한 이 세력이 아주 즐거운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은요. 자, 원화채굴 방식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물을 타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불개미 선생님들은 멘탈이 조금 강합니다. 자, 기뻐하면서 여기는 기뻐하면서 물 타도 되는 구간이야. 기뻐! 종목들을 관리해 나가요. 그래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들을 합니다. 2번이 꺾이고 이 자리쯤에 물을 한번 타줍니다. 2주째 완전 무너졌습니다. 자, 월요일날 돌아서는 걸 확인하면서 자, 지금 이 정확히 11개째거든요. 그럼 3주차에 이거 봐봐, 양봉으로 올라오잖아. 이게 바닥이었다니까. 근데 불개미 선생님의 말처럼 흐르지 않고 자, 이대로 보홍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달 가까이 갔다 2달 차에서 3달 차에 사고가 가장 많이 터지죠. 자, 이 자리가 사고 타점입니다. 그럼 돈은 이 친구만 버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를 역배열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다시 이 친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바로 고가놀이의 패턴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패턴은 동네마다 계신 양철이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었어요.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타지 말아라는 그 양철이 형님의 패턴. 뒤집어 보니까 확실히 보이죠. 되게 무섭고 위험할 것 같은 패턴이 이 양철이 형님의 패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트레이더 1호 트레이더가 요놈 봐라 라고 하면서 이 패턴을 살펴보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방식은 이겁니다. 자, 얘를 1개, 2개, 3개로 쪼개보는 겁니다. 자, 윷놀이처럼 여기다 X를 그리고요. 이 하프라인을 최종까지를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정석은 3개의 초콜릿 조각으로 장대를 나누고요. 혹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를 조각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런 꼬리는 안 치는 거예요. 자, 이 라인이 어찌됐든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안 치고 자, 3조각으로 나눠보면 자, 이 라인에 교묘하게 걸려갑니다. 이상하다. 보통 거래량을 한번 주면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인데 자, 이렇게 안 흔들리고 이 미묘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걸리긴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계단식 상승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요, 양봉 강철의 심장, 양철이 형님의 말처럼 들어갔고요. 자, 장대 음봉이 나오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조율을 한 친구예요. 세력이죠. 자, 같은 패턴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제가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음봉, 양봉을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교육자료니까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꿨다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PPT 만드는데 이거 색깔 바꾸는 거 일주일씩 걸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딱 하고 네. 거래량. 거래량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거래량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대부분 주봉이든 일봉이든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가장 높은 걸 신뢰도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똑같이 3분의 1을 그었어요. 그럼 얘는 거래량도 많고 캔들도 비슷하게. 자, 거래량이 이렇게 팍팍 줄어가는데 보통 눌려야 정상이지만 눌리지 않는다는 건 보통 매물대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매물대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놓지도 않는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한번 쳐 올려줬습니다. 3분의 1이 쫙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3분의 1 토막을 쫙 내고 그어보면 조금 늘리고 올라가고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때가 신뢰도의 지표가 하나가 더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뭡니까? 거래량을
떠넘기고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양봉일 수도 음봉일 수도 뭐 여러 가지가 뭐 경합이 될 수도 혹은 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행량에 따라서 하루에 회전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경향도 있죠. 적용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트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상승하더라. 며칠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 거래량은 충분한데 왜 이게 더 팡팡 쏘아 안 올리지? 옛날엔 하루만 이 정도만 거래량을 줬어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지금은 거래량이 분명히 넘어가는데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데 안 올라가지가 아니라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요새는 등락이 뭐 3일 만에 올릴 때도 있고요. 5일 만에 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언제든 잡아도 이게 확실하게 자, 이때는 흔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차트상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흔드는 겁니다. 자, 이런 차트가 나타난다. 일단은 첫 번째 사인을, 시그널을 주고요. 이게 한두 달이 걸릴지, 이게 주봉일지, 일봉일지 예측은 못하지만 확실한 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매집한 매물대 이하의 가격은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 매집할 때 돈을 썼는데 자기 기준선에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하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주차별이니까 이게 주봉이라고 치면요. 거의 2달, 3달을 최소 2달, 3달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확 내려가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한다고. 자, 비용도 여기에서도 조금 더 투입하면서 억지로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쉽지 않다고요. 이런 친구를 음봉 공략만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3분의 1을 잘랐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 살 수도 있고 이때 살 수도 있고 이때 살 수도 있죠. 자, 운 좋으면은 뭐 상승 전에는 살 수 있겠고 두 번째 상승 랠리를 가져갈 때에도 음봉 공략 타점이 이때는 잡았을 거고 이때는 잡았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선상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요 정도는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타점을 단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들,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몇 개 또 껴주면은 또 그럴듯한 해석이 또 나와요. 그럼 또 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심리에 다 반영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털리면 얼마가 털리는 겁니까? 자, 이 라인에서 요만큼 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비중을 약하게 가져간다면 이런 친구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먹을 때는 이만큼, 잃을 때는 요만큼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격적 투자 형태로 비중에 1%? 1에서 많으면 5%에서 진짜 사자다. 진짜로 양처ring이야. 그럼 10%까지 들어가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럼 이론상 이걸 조금 키워서 볼게요. 자, 2타점이든 2타점이든 자, 1차의 상승 흐름에 타는 게 좋겠지만 이때는 거의 대부분 못 타요. 자, 그럼 이때쯤에서 보통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상한가로 막 직행을 한다거나. 자, 그리고 좋은 이슈와 뉴스들, 그리고 재료들도 굉장히 혼재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3분의 1을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어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음봉 공략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3분의 1 지점 정확히만 이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려면 음봉 공략이다. 이런 거 뻔히 보여도요. 양봉 공략하게 되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혹여나 양봉 공략이 되면 얘는 보내주세요. 우리 이거 약속해요. 오케이? 제가 종목은 못하지만 종목으로 사례 갖고 오면 큰일 난다고. 자, 비트코인으로 갖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량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 이게 똑같은 차트예요. 이렇게 보면 다이나믹하니까 제가 이걸 조금 늘려놓은 겁니다. 조금 늘렸습니다. 자,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지고 신뢰도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3등분을 해보자고요. 하나, 둘 해서 딱 그어보면 기가 막히죠? 이야, 이거 최근입니다. 최근. 이거 오늘 거예요. 오늘 거.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자, 여기는 냉정하게 그런 패턴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나왔네? 자, 이게 봉을 우리 하나로 캔들 그리기 배웠었죠. 예를 들어 월봉으로 4개를 묶었다. 여기도 하나 더 나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것도 4칸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자, 여기 거래량 어때요? 여기 터지고 거래량 확 줄었죠? 많이 안 눌리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빵 안 터졌습니다. 자, 얘는 솔직히 핸들링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고가놀이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막말로 조금 우겨보자. 자, 이거 4칸입니다. 4칸. 4칸 주봉으로 그리게 되면은 자, 요런 캔들 나왔다면은 얘도 우기면은 또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원래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얘는 인정 안 할게요. 퍼펙트하게. 자, 얘는 4칸으로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4칸 안 그려도 되잖아요. 얘는. 고가놀이예요? 아니에요? 자, 아무튼 종목으로 하고 싶은데 종목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고가놀이 패턴이 이런 겁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좀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그들의 심리를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집을 할 때나 혹은 도망갈 때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은 1억대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종목에 대해서 상의하고 잃지 않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빨리 됐다 재빨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장점을 이용해 보는 것 어떨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안녕.